와, 이런 부분까지 오픈을 해주시는구나. 위험한 부분까지. 오픈합니다. 네, 다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소수점 점수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냐 또 쉬워지냐 이거일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11년을 하신 걸로, 10년 더하기 1년 하신 걸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1년 했습니다. 아, 베테랑이죠. 내신 통합과학의 진실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GT버스 입시 이승우 강태혁입니다. 입니다. GT버스 입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통합과학 중에서도 수능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내신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강태혁 선생님이 통합과학 측면에서 우리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제가 통합과학 이번에 예시문항이 나왔죠. 그 예시문항을 이제 낱낱이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통합과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태혁쌤, 네, 통합과학 입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고 준비해야 될까요? 네, 먼저 28학년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통합과학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 어딥니까, 선생님? 메디컬, 이공계, 그다음에 자연계. 네, 사실 다 이과죠. 네, 그쵸. 이과인데, 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 물론 수학이 첫 번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이 당연하지만 통합과학이 되겠죠. 사실 현행 수능 체계에서도 수학 또는 과학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과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탐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대성황리에 사실 사탐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곳이 대부분이죠. 그쵸. 특히 상위권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는 당연히 유지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결국 통합과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현재 물화생지 수능과 이제 통합과학 수능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까요? 생각보다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물론 그 핵심적인 알맹이는 조금 있다가 승우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주시겠지만 외형적인 부분부터 많이 바뀝니다. 일단은 시간, 문항, 배점 다 바뀝니다. 일단 지금 현행은 30분 동안 20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죠. 과목 하나당. 그런데 이제 통과, 통사 한 과목당 40분에 25문제를 푸는 걸로 변화가 됩니다. 라는 것은 합쳐서 80분 동안에 50문항을 풀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만점의 경우에는 현행도 탐구 두 개 합쳐서 100점인데 원점수 기준으로요. 통사, 통과도 합치면 만점이 100점이 되는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네, 전체 점수는 변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100점인 건 똑같은데 이렇게 들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간 조금 더 주고 문제 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점 체계의 변화예요. 지금 현행은 2점하고 3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격변이 하나가 드디어 소수점 점수가 생깁니다. 1.5점, 2점, 2.5점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뭐 짬모 단위가 생기든 말든 뭐 97.5든 98.5든 그냥 맞춰서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안 되죠? 자, 여기 점수 구간표가 보이실 텐데 100점부터 97점까지 딱 3점만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행 입시 수능 체계에서는 100점, 98점, 97점 구간이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점오 소수점이 생기는 순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0점, 98.5점 해서 쭉 97점까지 총 5가지 구간, 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늘어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보다 변별력은 더욱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별력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외형적인 측면에서지만 가지고 들어가는 시험 체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점수 체계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입시에 대해서 조금 아는 친구들은 아니 어차피 원점수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표점이나 백분위를 가지고 원서를 쓸 텐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해?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또 하나를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 수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3개 구간에서 5개 구간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인데 이 얘기인 즉슨 동점자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탐구 체계에서는 사실 동점자도 많이 났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뭐 하나 틀리면 막 3등급, 물론 사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좀 아쉽게 피해를 보내는 친구들은 좀 많이 줄어들겠다. 점오까지 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 할 때 학생들 이제 내신 변별을 더 세우고 이제 동점자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점 2.5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0.25까지. 그래서 이제 동점자를 안 만들어야 되니까 4분의 1이네요. 그렇게 이제 세분화하게 더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능에서 0.5가 나온다는 사실. 제가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내용. 그렇다면 통합과 학습적인 측면은 어떤 것들이 바뀌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승우 선생님. 첫 번째로 좀 얘기해 주실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태혁 쌤이 배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게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냐 더 쉬워지냐 이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물화생지 기준에서 수능 통합과학으로 바뀔 때 이제 문제가 전체적으로 더 쉬워지냐 어려워지냐 그리고 지금 엄청난 타임어택 싸움인데 이제 타임어택이 좀 해결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이게 사실 자료 화면을 본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문항 한 개당 평균 시간은 조금 늘었긴 하더라고요. 사실 몇 초 정도지만 그렇기는 한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쉬워질 것인가? 왜냐면 저희가 사실 문과인데 문과인 저 같은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처럼 두 개만 과탐을 보다가 네 개를 보면은 좀 범위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 타임어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쉬운 문항은 몇 초 만에 풀까요? 3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 쉬운 문항은 30초 만에 풉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항을 이제 3분에서 4분까지 잡고 푸는 건데, 즉 이제 타임어택의 관건은 킬러 문항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자료 화면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3점짜리 10문항에서 2.5점짜리 8문항으로 이제 고난이도 문항은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약 한 50%에서 40%로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은 늘어났잖아요. 탐구 영역은 엄청난 이제 타임어택 싸움인데 쉬운 문제 한 문제당 30초 만에 풀고 어려운 킬러 문제 한 문제당 3문 잡고 푼다고 했을 때 통과 수능에서 문항 수가 5문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킬러 문항의 비율이 줄고 시간은 오히려 10분 늘어난 거니까 오히려 우리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는 더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현재 물화생지 탐구보다 통합과학은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타임어택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우리 통과 수능에서는 또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 요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사실. 이제는 물화생지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과연 1대1 대1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과에서 이제 물화생지가 몇 문항 나오는지는 이번 발표된 예시 문항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통과 1에서 13문항, 통과 2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단원 통합형으로 출제가 된 문항이 있어서 딱 물화생지 몇 문항 나왔냐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의 특성이 진한 문항으로 나누면 이제 물리 이번에 4문항, 화학 5문항, 생명과학 5문항, 그 지구과학 7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과학 기초 문항이 있어요. 이 과학 기초에서 4문항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예시 문항을 다 면밀히 보셨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각각의 파트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나는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물리학에서는 이번에 복잡한 계산형 문제보다는 개념과 원리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정통합과학에서 물리의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물리 쉬운 것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학 1에서 운동과 충돌 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문항이 또 계산하는 문항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난이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에서는 이제 화학 1에서 출제가 되었던 추론형 계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학 문항이 이제 종합하는 부분이 이제 킬러 문항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생명과학에서는 쉬운 개념형 문항도 출제가 되었고 추론형 문항이 또 단원 통합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명과학에서 유전자 발현 문항에서 킬러 문항이 대거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구과학에서는 주로 자료 해석형, 즉 그래프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구과학 1에서와 같이 교과서에는 없는 새로운 그래프 문항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지구과학은 이제 그래프로 애들을 이제 힘들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통합과학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기초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통과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통합과학 1에서는 지식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로 단위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통합과학 2에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지구과학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맞는 부분일까요? 아까 제가 지구과학이 7문항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이 전체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일단은 통합과학 전체 내용 자체에서 물화생제 비율이 1대1대1대1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구과학이랑 화학의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물화생지 어떤 부분이 많이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합과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에서 어떤 단원이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인데 굳이 이제 물화생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 보는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게 물리인지 화학인지 지구과학인지 일단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를 보면 하나의 내용에서 이제 여기 물리도 들어있고 지구과학도 들어있고 화학도 들어있고 생명과학도 들어있어. 또 이게 통합과학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물리가 많이 나왔냐, 화학이 많이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단원에서 뭐가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출제위원들이 처음에 딱 출제를 시작할 때 이제 뭐부터 보는지 아세요? 글쎄요. 어떤 거, 뭐 난이도 이런 거 고민할까요? 물론 이제 난이도도 고민하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고민할 거리는 아니고요. 가장 이제 첫 번째 출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과목의 목차를 쫙 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단원에서 몇 문제 낼 건지 이것부터 정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모든 단원에서 이제 고르게 문제를 배분하거든요. 이번 통과는 문항수도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었으니까 아마도 모든 단원에서 적어도 한 문항씩은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내피셜은 어쨌든 이제 전문가들이 물화생지별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물화생지 교수님들이 이제 한 분씩 들어가고 그리고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또 한 분씩 들어가셔서 이제 같이 토의를 해서 일단 자기 전공 과목을 먼저 내시고 그리고 이제 단원 통합적인 내용은 또 이제 한 달 동안 수능은 합숙을 한단 말이에요. 합숙을 하면서 같이 이제 합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건 문제를 찐으로 네. 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을 다 오픈을 네, 해주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출제 전문가로서 네. 보셨을 때 이번에 28학년도 수능에서 통과가 나온다면은 이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다. 한번 좀 예상되시나요? 네, 이번 문제를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역시 감이 잡힙니다. 네, 제가 출제자 시각에서 이번 통과 수능에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도대체 뭘까요?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이번 첫 통합과학이 수능에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출제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통합일 것 같아요. 통합. 제가 만약에 통합과학 출제자라면 당연히 단원 통합적 문제를 무조건 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통합이라는 건 이제 물화생지 통합도 있지만 단원 통합형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시 문항을 제가 쭉 봐도 단원 통합형 문제가 2.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단원 통합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예시 문항 잠깐 보시면 11번 문항과 같이 내용은 이제 별의 진화, 즉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적 측면이 큰데 보기에서 보시면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또 화학이거든요. 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서 다른 단원의 내용을 이제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예시 문항 21번 문항을 보시면 위쪽은 자료에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쪽은 생명과학, 이제 생명체의 구성물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해석에서부터 이제 다른 단원의 내용을 합친 것도 이제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출제자들이 일단은 자기 전공 과목을 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네. 그 세 가지 강조하신 것 중에 네. 첫 번째 하나 오픈을 해 주셨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오픈해 주시죠. 두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단원입니다. 저도 이제 출제를 많이 해봤지만 개정이 될 때마다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번에 네. 그러면은 그 새롭게 추가된 단원이 뭐 어떤 내용들인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통합과학 원에서 가장 먼저 과학의 기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초적으로 단위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물리 문제를 보면 이제 단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아이들 헷갈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통합과학에서도 어쨌든 단위가 하나의 단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가지고 바꿔가면서 학생들을 이제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위 기초부터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통합과학 2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에 과학기술의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고 이제 현재 AI 시대니까 AI 시대에 맞춰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감염병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신속 항원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내용을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네. 낱낱이 오픈해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오픈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제가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 사실 감이 잘 안 오긴 합니다만 어떤 게 중요할까요, 선생님? 수업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실험입니다. 실험. 즉 탐구라고 하죠. 탐구가 이제 실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탐구 부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이제 내신용으로 서술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출제하기에 매우 좋은 소재입니다. 네, 이번에 예시 문항을 보시면 16번, 20번, 23번 문항을 보시면 실험 문제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런 실험 문제는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배점도 대체로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험
글쎄요, 뭐 뒷정리하고 뭐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뭐 물론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해석입니다. 즉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고요. 우리가 이제 실험 결과는 주로 표나 그래프로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프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시 문항에도 이제 6번이나 9번이나 25번 문항 같은 경우에 다 그래프 해석 문항이었고요. 이러한 그래프 해석 문항이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새로운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사항 네. 모두 오픈을 해주셨는데 네. 딱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거 아마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네. 킬러 문항, 뭐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은 또 고난도 문항 네. 뭐 이렇게 표현하라고들 지침이 내려오기도 하죠. 만약 킬러 문항이 나온다면 네. 어디서 나올까요? 많이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예시 문항을 봐도 어떤 파트가 어렵다 이게 어느 정도 보이죠. 물화생지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물리랑 화학이 어려운 부분인데 통과에서 물리의 비중이 다행히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량, 충격량 파트가 있으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계산이잖아요. 계산. 이 부분이 이제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쵸. 문제가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서 지금 이 파트에서 일단 킬러 문항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에서 대부분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예시 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24번 중화반응 부분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중화반응 파트에서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생명과학도 생태 부분은 쉬운데 이제 통합과학 1에서 DNA 구조와 유전자 발현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현재 생투에서 나오는 킬러 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시 문항 19번, 23번 문항을 보시면 이런 문항이 또 어렵게 내면 엄청 어렵게 퍼즐형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킬러 문항이 또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정리를 해보면 킬러 문항은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 그 다음에 중화 반응 부분, 그리고 유전자 발현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선생님 물화생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구과학은 킬러 안 나오나요? 지구과학은 현재 이제 지구과학 1을 보면 주로 이제 그래프 자료 가지고 어렵게 내거든요. 통합과학도 그럴 것 같아요. 통합과학도 이번에 이제 맨 마지막 25번 문항 같은 게 지구과학 그래프 문항이었는데 되게 이제 생소한 그래프 문항이 출제가 됐거든요. 아마도 지구과학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새로운 그래프를 제시하고 이거를 해석해라 이런 문항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2028 통합과학에 대해서 입시 이제 껍데기 외형적인 부분이죠. 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속 알맹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승우 선생님께서 네. 낱낱이 해체해서 오픈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내용이 참 좋았는데요. 딱 하나 조마조마했던 것은 와 이런 부분까지 오픈을 해주시는구나. 위험한 다 부분까지. 오픈합니다. 네,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문제를 내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쵸. 내용을 다 네.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통합과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단원 통합형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물화생지별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통합과학을 그냥 하나의 과목으로 이제 독립된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새로운 단원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과학의 기초 부분 단위 무조건 출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 해석형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의 탐구 부분 있죠? 그 부분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 해석을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수능통합과 선생님이랑 함께 또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2028 새로 바뀌는 수능 체제 하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낱낱이 해체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네, 우리 학생들 진짜 궁금해할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능통합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정말 궁금한 것은 내신통합과학이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선택교육과정으로 됐죠.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이 1학년부터 바로 시작되니까 내신은 어떻게 나올지 우리 학생들 더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선생님, 제가 이투스 오기 전에 10년 동안 학교 선생님 한 거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11년을 하신 걸로 10년 더하기 1년 네. 하신 걸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11년 했습니다. 베테랑이시죠. 네, 그래서 아무나 이야기하지 않는 내신 통합과학의 진실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강태혁 선생님과 제가 이번 시간 잘 준비를 했고요. 이 영상은 이투스 홈페이지 그리고 이투스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의 승우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뭐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D버스 입시 이승우 강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